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3장 1차원에서의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런 거를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인트로덕션. 지금 이제 역학 분야를 배우는 거예요. 역학은 또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동학, 동력학, 정력학. 그래서 운동학 분야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how, 그게 운동학이고, 동력학은 왜 운동하느냐, why.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힘 때문이에요. 힘 때문이야. 근데 힘이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힘이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게 동력학, 물체의 모양을 변시키는 원인인 힘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것이 정력학이에요. 운동의 원인은 아무튼 힘인데, 그러면 이제 뉴턴력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원인이 에너지다. 그러면 라그랑지 역학 또는 해밀턴 역학 그렇게 되는데, 되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인트로덕션 끝. 자, 다음은 입자의 위치, 속도, 그리고 속력. 자, 그러면 역학에서는 물체를 입자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피는 없고 질량만 가지는. 그래서 질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질점이 뭐야? 그냥 점질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먼저 기준점에다 깃발 꽂고, 자동차가 처음에 30m 지점에 있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시간에 따른 그 위치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 둘레 6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그림으로도 표시하고 표로도 표시하고 그래프로도 표시하는데, 자, 가장 궁극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뭘까요? 정답은 이거 말고 함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위치 x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자가 얼마나 운동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먼저 편이
변이는 중간 과정은 따지지 않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그냥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변이 델타 x는 xf 빼기 xi, 그러니까 여기서 f는 파이널, 그러니까 나중 위치에서 i는 이니셜, 처음 위치를 뺀 거를 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델타 x의 그 변이란 뜻이죠. 나중값 빼기 처음값. 그 다음에 물체가 얼마나 많이 운동했느냐, 그 거리 개념이 있죠. 얘는 중간 경로를 따져요. 그래서 거리하고 변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1차원에서의 운동의 경우에는 변이의 절대값의 합이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뭐 예로 드는 문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변이는 양수, 영, 음수 다 될 수 있지만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거리는 변이보다 작을 수 없어요. 그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 자, 다음은 얼마나 빠르게 운동했느냐. 자, 그래서 방금 학습한 그 변이, 그것을 그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Vx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니까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평균 속도. 자, 다음에 평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V 에버리지는 거리 d 나누기 시간. 자,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변이하고 거리의 차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양수 0, 음수 되고 평균 속력은 음수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변이와 거리,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네 가지나 공부했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자동차의 운동,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그래프로 그렸죠. 자, 이때 그 0초에서 50초까지 변이, 그럼 50초일 때 마이너스 53m가 나중 위치고 0초일 때 30m가 처음 위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3m. 자, 이것이 변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리는 대충 그 10m일 때 오른쪽으로 제일 멀리 갔다고 합시다. 10m일 때 위치가 52m, 0초일 때는 30m. 그러니까 이게 0초에서 10초까지. 그 다음에 10초에서 50초까지. 50초일 때 마이너스 53m, 10초일 때 52m. 예, 이렇게 그 변이에다가 절대값을 해서 다 합쳐주니까 거리죠. 예. 자, 그러면 얘는 22m 오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105m. 그러니까 거리는 127m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 Vx 에버리지는 변이 나누기 시간. 변이는 마이너스 83m, 시간은 50초. 그래서 유효숫자 두 개로 마이너스 1.7m/s.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속력 V 에버리지는 거리 나누기 시간. 거리가 127m, 시간은 50초. 그래서 유효숫자 두 개, 2.5m/s. 자, 이렇게 변이, 거리,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예, 연습해 봤어요. 자, 다음은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을 이제 극한을 취해서 순간 속도하고 순간 속력. 그래서 순간 속도, 그냥 간단히 속도, 그래서 평균 속력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그 극한을 취해요. 그러면은 이걸 간단히 dt분의 dx라고 고쳐 쓰고요. 이걸 뭐라고 달리 읽으냐면은 위치 x를 시간 t에 대해 미분했다, 그렇게 달리 읽죠.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고,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0초에서 50초의 그 평균 속도에 해당되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0초하고 10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순간 속도는 이제 극한을 취한 거니까 띠, 예, 그 한 점에 접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한 점에 접하면 순간 속도다. 자, 그 다음에 순간 속력, 뭐 줄여서 그냥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V, 그래서 평균 속력,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순간 속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죠.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은 다르죠. 근데 순간 속도하고 순간 속력은 같아요. 예. 그래서 속력을 그 속도라는 벡터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관례가 있어가지고 뭐 엄밀히는 아닌데, 예. 그래서 약간 모호한 점도 있긴 해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함수로 위치 x가 시간 t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뭐 이거 2차 함수니까 뭐 다 그래프 그릴 줄 알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져 있고, 질문 A, 그 0초에서 1초 동안의 그 편이 1초에서 3초까지의 편의를 각각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1초일 때가 요 t 대신에 1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m 빼기 0초일 때가 위치가 0m, 그러니까 변이가 마이너스 2m.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6m, 1초일 때는 마이너스 2m, 그러니까 변이가 8m. 예, 구했죠. 자, 다음 질문 B. 0초하고 1초에서의 그
그 평균 속도, 그리고 1초하고 3초에서의 평균 속도. 자, 그러면 0초에서 1초는 변이가 마이너스 2m, 시간은 1 빼기 0초.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2m/s. 이거는 0초에서 1초, 얘의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죠. 자,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는 변이가 8m, 3 빼기 1초. 그러면 4m/s. 자, 이거는 요 두 점을 잇는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죠. 자, 다음 질문 C. 2.5초일 때 순간속도. 네, 순간속도는 뭐 이렇게 어림에서 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함수를 아니까, x가 마이너스 4t 더하기 2t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t. 그럼 여기 t 대신에 2.5초 대입해주면은 6m/s. 이렇게 정확하게 exactly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초일 때에 이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 그게 6m/s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연습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분석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내용을 개념화하고 이제 또 풀이도 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낼 거죠. 뭐 대체로 뭐 이런 그 로직으로 뭐 문제를 푼다. 자, 다음은 가속도. 그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 버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막 이러잖아요. 뭐 빨라지는 것도 천천히 빨라질 수 있고 확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가속도죠. 단시간당 속도의 변화. 그래서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평균 가속도 AX 에버리지는 속도의 변화 나누기 걸린 시간. 그러니까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평균 가속도. 자, 순간 가속도는 요거의 극한을 취합니다. 그냥 순간자 생각해서 그냥 가속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vx를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 가지고, 그럼 이걸 간단히 dt분의 dvx. 근데 vx가 dt분의 dx, x를 t에 대해 한 번 미분한 거죠. 그걸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이것이 순간 가속도다. 자, 속도를 한 번 미분하거나 위치를 두 번 미분하거나 그러면 가속도가 되고, 자,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여기서 이제 두 점을 연결을 하면은 요거는 그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가 되고, 한 점에 접하면은 순간 가속도가 되죠. 그리고 속도하고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는데 가속도도 오른쪽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속도와 가속도가 둘 다 왼쪽 방향이면은 뭐 왼쪽으로 가는데 가속도가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오른쪽인데 가속도가 왼쪽이면 마치 그 뒷덜미를 그 붙잡는 것처럼 속도가 감소하죠. 속도가 왼쪽 방향이면은 가속도가 오른쪽이다. 역시 붙잡죠. 예, 속도가 감소하고요. 자, 가속도 성질 알았고요. 예, 연습해보면, 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있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일정하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뜨는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 일정하고 0이고 가속도 이제 그 음수고 양수고 다시 0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요 셋 중에 한 개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뭐 대체로 미쿡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예, 딱 한국스러운 문제인데 속도가 이게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40 빼기 5t제곱. 뭐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자, 그러면 질문 A, 0초에서 2초까지 그 평균 가속도. 자,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vx, 시간은 0초에서 2.0초까지, 2.0초일 때 20m/s, 0초일 때 40m/s. 뭐 여기다가 t 대신에 대입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m/s². 속도의 단위가 m/s, 가속도의 단위는 또 시간으로 나눠서 m/s². 예, 그래프에서 0초하고 2초를 잇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죠. 자, 다음 질문 B. 2.0초에서의 가속도. 이 앞에 순간자가 생략이 되어 있죠. 순간 가속도는 어림에서 구할 필요 없이 속도가 시간의 함수니까 40 빼기 5t제곱 미분해서 구하면 돼요. 자, 40 미분하면 0 마이너스 10t. t 대신에 2.0초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0 m/s². 자, 이거는 2초에서 이제 접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죠.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연습했고요. 자, 다음은 대망의 등가속도 운동. 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이제 적분하면은 속도가 되겠죠. 적분. 그리고 또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되겠죠. 적분. 예.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속도가 시간에 대한 일치함수고
위치가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예요. 그리고 평균 속도. 그래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의 그야말로 평균, 평균 속도 그렇게 주어지고, 자, 그러면은, 변이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xf는 xy 더하기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공식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벌써 공식 3개를 공부한 거예요.